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지요.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니까.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김용섭의 언컨택트입니다. 저자 김용섭은 인터넷 서점 이스24에서 펴내는 월간 채널 예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늘 확장하면서 날카롭고도 자유로운 상상과 인사이트를 쏟아내고 싶은 게 제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이름도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입니다. 저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트렌드 전망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컨택트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김난도를 대표 저자로 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 밀려 저자 김용섭의 트렌드 전망서는 일반인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를 이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굳이 언컨택트라는 책 제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습니다. 김난도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은 2019년에 2020년의 트렌드를 연구 예측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입해 들어왔고 2월에는 감염 불안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판이하게 달라지다 보니 예상했던 2020년에 트렌드가 무색해진 감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을 포착한 저자가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격리가 일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강제된 휴가 속에서 글쓰기에 집중했던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안절부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자는 코로나19 이후에 트렌드 모색에 나섰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각자 일에 충실하고 나름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편애를 가진 저자였기에 가능했을 법합니다. 4월에 잽싸게 발행한 이 책의 부제는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를 덧붙이면서 이 책은 시의적절한 트렌드 분석서임을 공표했습니다. 이후 저자는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말도 듣고 책을 통해 글도 읽게 되면 그는 말과 글이 별반 다르지 않는 말이 곧 글이 되는 희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연이 그대로 책이 될 수 있고 책을 읽으면 강연을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저자에게 잠시 위기인 듯 했지만 트렌드 분석가로서의 준비된 자신과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어쩌면 언택트 시대와 잘 어울릴 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대규모 조직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2001년에 읽고 충분히 수긍한 후 연구소 운영으로 생계를 도모하기로 마음먹은 듯한 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트렌드를 읽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행과 도전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바꾸는 것은 독자의 몫이며 책의 진정한 완성은 독자에게 달렸다. 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서민과 약자에게는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자는 언택트 능력을 갖춘 밀레니엄 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혹은 부자들을 독자로 겨냥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인 독자는 어쩐지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주도할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온라인회의, 트렌드 예측 인공지능 엘시아, 원격근무 오토매틱, 로케이션 인디펜던트와 디지털 노마드 자재, 무크나 코세라 같은 교육 시스템, 미네르바 스쿨,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드라이브스루 가게나 무인 매장, 드라이브스루 결혼식과 장례식, 스마트 오더나 사이렌 오더, 안면인식 기술 생활 로봇, e스포츠 산업, 남한양식처 도시몰 등 끼리끼리 커뮤니티 홈캉스 홈스케이프 등 이 책은 언택트 시대의 다채로운 트렌드를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언택트 시대를 상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언택트 사회를 살아낼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노령, 장애, 빈곤을 가진 사회적 약자는 자연도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암시도 주었습니다. 다양한 인류가 존재했지만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는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도태된 결과다. 라는 말을 저자는 언급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외와 차별,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질 언택트 시대, 위축된 삶을 상상하니 마음 한편이 알테져 왔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이 이 책을 읽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대표되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능력자들은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청정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또 박력의 만전을 기한 소수를 위한 쇼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배송 인력을 비롯한 면대면 서비스직이나 일상용품을 제조해야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감염에 무방비인 채로 용감무쌍하게 일하는 무모한 그들 덕분에 특화된 비대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계층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보듬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경쟁력은 사회성이었으며 협력을 통해 진화해왔다는 저자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언택트 사회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관, 연애관, 직업, 집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인맥과 친구에 대한 태도, 소비 행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로 인해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택트 사회에 적응하는 자는 더 많은 기회와 접속될 수 있다. 고도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기가 된다. 는 말도 덧붙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각한 위기를 낳았듯 언택트 환경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도 위기가 될 수 있다. 고 경고도 합니다. 책이 마지막 부분쯤에 이르면 언택트 사회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택트 기술을 멀리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는 있지만 문명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원활한 비대면 접촉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IT 기술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 것이며 이는 해킹과 사생활 침해, 정부의 통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언택트 사회, 빛과 그림자, 라고 저자는 언급해줍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무조건적 연결에서 벗어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기술을 어떻게 얼마큼 표명할 것인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전체주의적 독재 정부로 인해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고도 피력합니다. 디스토피아 사회에 이미 가까운 나라로 중국과 싱가포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견제와 투명성이 언택트 사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고설파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데이터와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이터와 기술력을 동원해 개인의 욕망과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조작해 개인을 좌지우지에 두르고 옥죄게 되면 견제와 투명성이 발휘될 여지는 좁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판검사들의 소신이 꺾이고 지식인들이 몸을 사리는 일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니 중국 손바닥 안에 든 개인이나 나라는 나약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저자는 기계와의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을 언택트 시대의 위험 요소로 거론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눈을 뜨면 사람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친구 출근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르고 오페라와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사로운 일상이 헬렌 켈러에게는 각별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한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사회로 진입할수록 통제와 봉쇄가 잇따르면 직접 볼 수도 어울릴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우리들도 면대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품고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언택트 사회가 서민이 외약자인 저에게 다가올지 궁금해집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라도 책 읽기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한 황진이었습니다.